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원자와 전기력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8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X축 상의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샘물에서 많이 봤던 거죠. 이런 조건 나오자마자 B와 C의 전하량의 B는 1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부호가 반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B와 C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그쵸? 근데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둘 중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면 어떨까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때는 이 조건에 위배가 돼요. 왜죠? B는 A로부터 밀어내는 힘을 받고 C로부터는 당기는 힘을 받아요. 근데 둘 다 그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A가 B에게 주는 힘과 C가 B에게 주는 힘을 합치면 반드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거는 2번이겠죠? 그럼 어떻게 가능한지 좀 살펴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고 B가, 그 다음에 C가 플러스라면 그럼 이때는 A가 B를 당겨주고 C도 B를 당겨주죠. 그럼 이때 전하량이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컸다면, 그러니까 즉 얘가 4Q보다 컸다면 왼쪽으로 B가 끌려올 수 있었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럼 기억, B는 음전하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디귿 같은 거는 이것도 샘물에서 많이 썼습니다. 전기력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전기력의 총합은 0이 돼야 됩니다. 왜죠? 마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전기력의 총합은 0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A가 받는 전기력은 지금 0이고 B는 왼쪽으로 받기 때문에 그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크기랑 같은 만큼 오른쪽으로 C가 전기력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건을 한번 문제에 바로 표시를 해보죠. 같은 간격으로 ABC를 떨어뜨린 상태로 고정시킨 다음에 음전화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 된대요. 그럼 보자마자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0이 되려면 A가 플러스가 되고 4QQ 전하량의 B는 4대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C를 D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은 0이 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가 4Q고 얘가 Q죠. 그럼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와 D의 부호가 반대이고 그리고 얘와 얘의 전하량의 B가 4대 1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A는 음전하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얘는 맞아요. 뭘 이용하시면 돼요? 전기력의 총합은 0이다. 어차피 얘가 받는 전기력은 0, 얘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 따라서 A가 받는 전기력은 왼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C랑 D 누가 더 작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봐볼까요? 우선 C의 부호는 뭐예요? C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지금 A가 플러스인데 그럼 B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는 A를 당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는 C가 A를 밀어주는 힘이 B가 A를 당기는 힘보다 더 강했던 거예요. 따라서 C가 A를 밀어주기 위해서는 부호가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럼 얘도 플러스고 지금 얘도 플러스인데 그럼 봐볼까요? 어차피 AB는 가와 나에서 동일하죠. AB는 가와 나에서 동일합니다. 근데 B를 한번 봐보세요. B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여기서 B가 받는 힘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B가 받는 힘은 0이 됩니다. 왜죠? 어차피 A랑 B랑 D랑 B랑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서로는 B를 당기고 있어요. A도 B를 당기고 D도 B를 당기고. 근데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B가 받는 전기력은 0이라는 거죠. 그럼 봐볼까요? 내가 여기서는 둘이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0이 된 건데 내가 여기서는 어때요?
C가 B를 당겨주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당겨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A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보다 C가 더 컸던 거예요. 전하량이. 그래서 B를 당겨주는 힘이 이쪽에 더 셌던 거고, 그러면 C의 전하량이 D보다 크다는 걸 판단이 가능하니까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번 문항인데요. 그림 가는 X축에 고정된 점전하 ABC를 나타낸 것이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된다는 건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이고, 그리고 C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대 2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하량의 B는 그걸 제곱해서 9대 4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이 AB의 위치만 바꿔서 고정시킨 거를 나타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한번 C의 부호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A는 B를 당기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건 C가 B를 당겨주는 힘이 더 컸다는 거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한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거리적으로 거리가 2배 멀기 때문에 전기력 공식을 생각하면 얘는 4배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가 주는 힘과 C가 주는 힘이 같아지려면 B한테, 그럼 얘는 A보다 전하량이 4배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힘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4배보다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C의 전하량은 36Q보다도 더 큰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 봐볼까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 맞습니다. 9배 이상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우선 가에서는 전기력의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빵, 얘는 오른쪽, 그러니까 얘는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C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자, 봐볼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그럼 얘는 어디로 힘을 받나요? 얘는 봐볼까요? C는 A를 밀어내고 B는 A를 당겨요. 그럼 반드시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X 방향.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것도 봐보겠습니다. A는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B는 어때요? A도 B를 당기고 C도 B를 당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C는 어떨까요? C는 어느 쪽으로 힘 받죠? 여기가 지금 9Q고 4Q예요. 그러면 거리도 A랑 가까운데 전하량도 A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A가 주는 힘의 방향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합력이. 그럼 A는 밀어내고 B는 당길지언정 A가 가깝고 전하량도 크기 때문에 C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전기력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전기력의 총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봐볼까요? A는 혼자서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B는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C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 A가 받는 왼쪽으로 받는 힘과 BC가 받는 오른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같아야지만 전기력의 총합이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겠죠. 얼만큼? C의 전기력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크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전기력의 총합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니은과 디귿 모두 편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점전하 ABC를 X축 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ED로 가져온 건데, 그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이제 익숙하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전하량의 B도 1대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도 써있네요. 그러면 내가 전기력의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좀 자주 쓰이죠. 자, 그 다음에 A의 부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C가 음전하라는 거 찾아내는데, 그럼 A는 뭘까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얘 한번 봐볼까요? B는 C를 당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A가 밀어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음전화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랑 C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되게 대칭적이지 않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도 B를 당기고 C도 B를 당길 텐데 결과적으로 B는 어느 쪽으로 끌려오고 있죠? C 쪽으로 끌려오고 있죠. 그 얘기는 A의 전하량보다는 C의 전하량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럼 니은은 어때요? 틀린 거죠? A의 전하량보다는 C가 더 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같냐? 라고 하는데 나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인 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여기 써놨으니까. 그럼 이제 가에서는 과연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가와 나에서는 뭐만 옮겼죠? A, B는 그대로인데 C만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기력, A가 받는 전기력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오로지 누구의 영향 때문인 거예요? C의 영향 때문인 거죠. 자, 나에서 가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선 지금 전기력이 0인 이유가 B가 당기는 힘과 C가 밀어내는 힘이 같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B가 당겨주는 힘과 C가 밀어내는 힘이 같았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 되는 건데, 나에서 가로 돌아가게 되면 C를 더 멀리 치워버렸죠. 그러면 C가 A를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힘이 약해지니까 A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합력이? 오른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전기력의 총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네요. 그럼 가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 나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이기 때문에 같다는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를 각각 0과 3D 지점에 놓고 양전하인 P를 옮겨 다니면서 고정할 때 여기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리고 X가 3D보다 큰 영역에서 그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바뀌는 위치가 있대요. 그 얘기는 이 어딘가에 전기력 경계점이 있다는 거죠. 전기력 경계점도 저희가 샘물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일단 봐볼까요? 여기서 전기력 경계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A랑 B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전하량은 A가 B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력 경계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중간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전하가 전기력을 받으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된다는 겁니다.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럼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 어때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는 없겠죠. 전기력 경계점은 한쪽에 생기면 반대쪽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를 각각 같은 간격으로 고정을 시켰더니 어떠세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그럼 보자마자 또 뭐 써줄 수 있다고? Q, 4Q. 부호는 반대인데 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살짝 옮겨서 고정했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여기서 0이 됐다고? 그럼 그 얘기는 A랑 C가 서로 반대쪽으로 밀어줬든 당겨줬든 했다는 거니까 C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선 부호가 B, C가 달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당기는 힘과 C가 B를 당기는 힘이 같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거리가 B로부터 거리는 C랑 더 가깝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됐다는 거는 전하량 자체가 A가 C보다 어때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A라고 놓고 여기가 4Q라고 놨으니까 이 QA가 4Q보다 크다는 거죠. 즉 얘를 4Q보다 좀 큰 값으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 C는 양전하이다. 맞습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맞나요? 아니죠. B는 Q였고 A는 4Q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내가 이게 4Q보다 큰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C한테 작용하는 힘은 B는 당기고 A는 밀 텐데 얘가 만약에 그냥 4Q였으면 얘는 빵이었겠죠. 근데 4Q보다 크기 때문에 A가 밀어내는 영향이 더 커서 C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1번. 자, 30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서 X축 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B는 각각 양전화랑 음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QR은 X축 상의 점인데 이 표가 중요하죠. 전기장의 방향, AB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P에서는 플러스, Q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장이 뭐였죠?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 이걸 전기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방향, 즉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던져놓으면 걔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고 Q에다가 던져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C를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죠. C를 배제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 사이에 있을 때는 플러스니까 A는 밀어주고 B는 당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야지 자연스러운데 그럼 얘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얘는 갑자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분명히 A도 밀어주고 B는 당겨줄 텐데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C 때문이라는 거죠. C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밀어주고 있던 거야. 이 Q 자리를. 이해 가실까요? 왜? 지금 A랑 B에 의해서는 분명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C가 영향을 줬다는 거죠. C는 A랑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얘는 가까운데 쟤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다가 강력한 힘을 줬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 C는 양전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여기선 A, B가 가까운 거리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 그걸 저 멀리 있는 C가 이겨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 R점에서 A, B, C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자, 이것도 봐보세요. C는 밀고 B는 당기고 A는 밀어줄 텐데 애초에 C가 전하량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미는 힘이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뭔가 정량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C가 압도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것도 샘물에서 봤었죠. 전기력 경계점. 경계점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A랑 B라는 점전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그리고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빵이래요. 근데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빵이라는 거는 내가 이 위치에다가 누굴 놨을 때?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그때 얘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위치는 전기력 경계점이 된다는 거고 그럼 얘랑 얘 거리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4Q가 되는 겁니다. 전하량이. 근데 얘는 P는 거리도 A로부터 가깝고 전하량도 A가 크기 때문에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는 A가 양전화, B가 음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력 경계점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는 B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전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될 테고 왼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 B는 양전하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4배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 R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8문항을 풀어봤는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 강의에서 또 약 8문항 정도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